이제 131페이지에 인생에서 가장 오래도록 그러면서 늘 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집업소에 들어있고 동료를 부르는 남자가 국민스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미스터 로저스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브래드 로스는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미스터 로저스의 이웃에 출연했다. 그는 이혼과 죽음처럼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의 어린 시청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가르쳤다. 또한 그는 다가가기 쉽고 친절한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로저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등장했다.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 로저스가 일을 시작했을 때 텔레비전이 보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무렵인데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던 로저스는 그 내용이 생각 없이 보기에 재미있지만 유용하거나 교육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사실 고민하던 그는 전문 지식이 없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나섰다. 브래드 로저스에게 진로는 직선주행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에 신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지만 방송 제작의 새로운 역전을 느꼈다. 여러 방송에 지원을 하면서 신학대학에 다녔고 나중에는 아동심리학 학위를 받았다. 나 자신의 작곡가나 어르강, 인간 발달을 공부하는 학생 통신 전문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을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충만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업계에서 일한 지 15년째 되는 로저스는 미스터 로저스 이웃을 진행할 기회를 얻었다. 시크릿 소사이어티는 우리에게 나갈 길을 보여주고 브래드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밝힌다. 바로 해결할 문제를 찾아 나서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순간이었을까?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만디사스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 WIAFM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이를 기억하는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What? 이 질문은 드시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WIAFM 사고방식에 빠져들려는 순간 방향을 180도 틀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무슨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역시 엄청난 관심을 쏟아준 적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부끄러웠던 일이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음악가 지명성이던 시절에 나는 존 메이어처럼 되고 싶었다. 문제는 그가 차원이 다른 뮤지션이었다는 점이다. 메이어는 대규모 공연을 줄줄이 매진시켰고 그래미상을 탔다. 음반 판매는 플래티넘 100만 장 이상 팔린 음반에 부여하는 등급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어땠을까? 공연장을 예약하기도 어려웠고 내 노래가 담긴 레코드는 거의 팔리지 않아 상자째 차고에 쌓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존 메이어처럼 될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있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헤쳐나가야 할 단계는 너무나 많았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나는 맷 워츠라는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워츠는 대규모 공연을 매진시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음반을 많이 팔았고 전국 투어를 돌면서 빠르게 팬층을 늘려가고 있었다. 인디 뮤지션으로 놀라운 성과였다. 나는 맷 워츠가 어떻게 일을 꾸려나가는지 최대한 배워보려고 노력했다. 앨범에 들어있는 소개자를 읽으면서 그의 음악을 연주한 음악가들의 이름을 알아냈다. 워치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연하는 장소를 보고 또 경로를 보고 또 기준으로 반경 160km 내에서 열리는 그 모든 공연을 보러 갔고 업무를 익히려는 생각으로 자진해서 상품 판매를 돕기도 했다. 워치의 성공을 낱낱이 파헤쳐서 내 수준에 맞게 설계하고 그가 나아간 경로를 자로 재는 듯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애썼다. 워치가 하는 일은 모조리 잘 풀리는 듯 했다. 그와 관련된 소식은 빠르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나는 이 사실을 주변 반응으로 직접 경험했다. 친구들 몇 명이 워치가 일주일 동안 공연을 했던 영라이브라는 곳에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다. 친구들은 워치의 앨범을 샀고 워치가
캠프에 있었던 모든 이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였다고 말했다. 영라이프는 고등학생들의 생활에 투자하는 단체다. 종교 관련 단체이긴 하지만 주로 젊은 성인이나 대학생들이 맡는 학생 지도자들은 그냥 아이들의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체를 목표로 한다.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일주일 동안의 재미있는 모험을 경험하고 초청 연습과 뮤지션의 강연과 공연도 듣는다. 참가학생 그룹은 일주일마다 바뀌지만 캠프 뮤지션들은 한 달 정도 계속 머무르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캠프 뮤지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는 기가 쫑긋었다. 나는 캠프에서 막 들어온 친구에게 그러니까 워치가 고등학생 수백 명 앞에서 공연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다. 한 달 내내 곧 팬이 될 학생들을 태운 버스들이 매주 줄지어 도착했단 말이지? 게다가 다들 그의 앨범을 샀고 나는 새로운 팬들을 잔뜩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분명 그 팬들은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음악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 것이었다. 차고에 쌓여있는 앨범 상자들을 떠올리면서 영라이프 캠프에서 공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라이프가 주로 자기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캠프 뮤지션이 대부분이 여름 한철이 아니라 1년 내내 영라이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 내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었다. 학생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고등학생과 인연을 맺고 여름 캠프에서 공연해달라는 초청을 받기를 바라며 영라이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들 상상이 가겠지만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워치가 팬층을 확보하는 데 캠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알았던 나는 이 기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도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나았다. 나는 젊었고 성공에 곤질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의 순간이었다. 성과를 기다리던 도전에 직면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좀 더 가려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했을까? 워츠는 자기가 내게 계획을 든지도 몰랐지만 나는 워츠가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워츠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계획이었고 동시에 훌륭한 단체를 지원하는 일이기도 했으니 나는 이 계획에 정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 모든 일이 어그러졌다. 조건 없는 인간관계. 다단계 마케팅 회사에 몸담았던 친구가 있는가? 어쩌면 직접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가입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그렇게 가입한 판매원들은 자기 밑으로 다른 판매원을 모집해서 판매가 가능한 금액은 물론 팀 판매에게도 수수료를 챙긴다. 자기가 자기 팀이 올리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위가 높아진다.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판매원들은 촬영과 금전 보너스 인센티브를 챙겨서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데 이는 제품 판매와 판매원 모집에 힘입은 결과다. 다단계 회사에 들어오려는 유혹은 강력하다. 일정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고 수입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는 꿈과 같은 부업이다. 게다가 부업으로 시작해서 자리를 잡으면 본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마케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람도 많고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 진심으로 독을 믿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똑해서 회사가 시크릿 소사이티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 판매들은 다들 자기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지만 또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판매원들이 자신의 성공을 최우선 두게 하기 때문이다. 아마 겪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판매원 친구가 함께 간 적이 있다. 친구가 식당 직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얼핏 나쁜 뜻은 없어 보이지만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줄 알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친구는 식당 직원의 인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식당 직원을 회원으로 끌어들이려고 이건 피라미드를 보셨군요. 판매원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판매나 이것이 자체가 아니다. 직장에서 자신만 앞서 나가게 되는 목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에 세뇌 당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감정적 거리가 생길 때야 아니 사양할게요. 그런 것이 스무기라고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다른 길이 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돈. 내시벨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한 지 2년 만에 앤드루스는 특정한 문제의 내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음악업계의 종사자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앨범 표지에 얼굴이 실리는 아티스트들이었다. 또한 앤드루스는 그들이 투어 일정에서 다른 내담자들처럼 자주 상담을 받으러 올 수 없다는 점도 알아차렸다. 앤드루스는 친구 소개로 내시벨에서 대형 음반사를 운영하던 피터 요크를 만났다. 음반사 사장은 요크는 수많은 아티스트의 경력을 성공으로 이끌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 사실 요크의 음반사에도 같은 논의를 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범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앤드루스는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 아티스트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받았다. 상담료는 뉴욕의 음반사가 지급하기로 했고 3개월 시범 프로젝트 동안에 실시한 상담은 대성공이었다. 일주일에 하루를 아티스트로 전용으로 비워서 예약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우리 꿈이 전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음원사와 경영진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는 바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음악산업 핵심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는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비극하게 되버려 하는 것입니다. 포터스, 콜은 나와 같은 밴드 동료를 비롯해서 이 업계에 몸담은 수많은 친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포터스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대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명성을 자만심을 키우거나 진정한 나 자신 누구인지 있거나 결혼 생활을 망치는 원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포트스걸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자세를 취한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질문은 바꿀 수가 있다. 질문. 지금 뻔히 보이긴 이르지만 당신이 내 정신을 차리는 일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이기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스포트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초점이 맞추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내가 내린 결정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그저 감사하다. 시크릿 소사이티는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욕망을 끄는 스위치는 없다.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항상 공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다. 초점을. 두 사람 모두 자기가 가진 능력과 열정,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질문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다. 우리도 그 질문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